안녕하십니까. 영주방송의 조교입니다. 영주방송은 영주 시민 여러분들의 여론을 대변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방송입니다. 영주방송이 오늘 또 현 시국을 비평하고 만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평 비평의 사설 제목은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 정국을 향해서 하야만 주장하고 있는 정말 무기력한 야권의 공허한 메아리라. 제목이 길지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양대 정당이 전국을 거의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축은 새누리당, 한 축은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에게 말씀드립니다. 새누리당은 지금 간판만 바꿔달라는 생각하지 말고 리모델링, 증개축, 재건축 하자면은 해체하고 새로 하십시오. 새로 해야지. 해체하고 새로 하십시오. 안 그러면은 국민들이 수긍하지 못할 것입니다. 야당은 집을 하도 잘 뜯고 짓고를 잘해봐가지고 그건 잘하지만은 여건인 새누리당은 집을 뭐 잘 지어보질 안하고 리모델링도 잘 안 해봐가지고 잘 그 용기가 안 나는 건데 이번 사안은 집을 완전히 뜯어지키고 새로 짓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오늘은 먼저 우선 얘기 하나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아버지, 부자 간의 목욕탕에 들어가가지고 있었던 얘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얘기예요. 우리 그냥 아는 얘기지만은 한번 웃자고 한 얘기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옷을 싹 꺾고 목욕탕에 쓱 들어가면서 아이 두시다. 아이고 시원하네. 그러니까 밖에서 샤워를 하고 있던 아들이 아이고 아버지가 저리 시원하다 그러니까 나도 안 그래도 몸도 찌뿌듯한데 얼르가 좀 담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샤워를 대강 얼렁뚱땅 하고는 아버지가 하는 아버지가 있는 그 탕 안으로 몸을 쑥 쥐었습니다. 였는데 웬걸 얼마나 뜨거운지 화닥닥 하고 티 나버렸어요. 그래서 아들이 하는 말, 진짜 아버지 시원하다 그디 뜻이긴 뭐가 뜻입니까? 그 목욕탕 물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목욕탕 물은 고정이 되어 있는데 아버지와 느끼는 그 목욕탕의 물과 아들이 느끼는 그 목욕탕의 물은 다릅니다. 우리 지금 한간에 우리 지금 시국을 보고 있는 느낌도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인데 하는 얘기가 야 이놈아 네가 세상을 더 살아봐야 세상 맛을 알지. 이 뜨거운 목욕탕이 네 인대는 뜨거워서 들어오지도 못하지만은 내 인대는 시원하다. 그 맛을 알려면은 네가 아직 세상을 좀 더 살아야 된다. 똑같은 목욕탕 물을 두고도 같은 생각이 아니고 각각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잘 해보겠다고 친인척 그 삼남매 친인척까지 멀리하면서 딴에는 노력을 했는데 등장빛이 얻었다고 문제는 정작 오히려 엉뚱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그것도 관리자로서는 부득이의 소치입니다. 그 사람이 호가호위를 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것도 명백한 그 사람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지금 피의자와 참고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대통령이 지금 심정인데 하지만 아직은 뭐 조사받은 게 없고 밝혀진 게 법적으로 밝혀진 게 없으니까 아직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아직은 뭐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조금 엮어보려고 검찰이 대통령을 조사받아라. 조사를 받아야 죄가 나올 거 아닙니까? 네, 조사받으라고 은근히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박이라고 하면 또 말이 잘못됐나요? 빨리 좀 조사 좀 받아주소. 지금 현 시국에 대한 가정입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은, 아니라면은, 박 대통령의 잘못을 징계하는 방법으로는 강제로 끌어내리는 방법이 첫째일 것이고, 두 번째로 가는 것이 헌법적인 절차대로 탄핵을 하는 것이 한 방법일 것이고, 세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개헌입니다. 지금 개헌을 해가지고 18대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 5년을 단축시켜가지고 자연스럽게 퇴진을 시키고 새로운 대통령, 19대 대통령이 들어오게 하는 개헌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국을 이렇게 볼 적에 1번 강제로 끌어내린다. 이거 안 좋잖아요. 법이 있는데 사형수도 법이 있다고 사형집행도 지금 우리나라는 보유하고 있지만은 일본은 뭐 아베 들어나가서 17명 사형시켰답니다. 대중을 이끌자면은 아베 판단으로서는 사형이 필요했던가 봅니다. 두 번째, 헌법적 절차대로 탄핵을 하면 된다. 탄핵하면 되는데 이거 200석 3분의 2, 200석, 국회의원 200석 확보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자꾸 민심이 바뀌기 때문에. 정치는 뭐 움직이는 생물이다. 뭐 그래. 그것도 자신이 없을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개헌해서 이거 하려니까네. 개헌하려니까네 이게 또 문제가 생겨요. 개헌하려니까네 아주 자기 이익에는 밝아요. 이것도 정당이라는 이 패거리들은 당리당략에 또 밝아요. 또 대권이라고 나온 사람들은 국익보다는 또 자기 이익에 밝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헌을 하면 좋을지 나쁠지 또 저거 명예로운 임기를 마치게 해주는 거 또 그것도 또 싫어할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년 12월이 헌법에 따른 정상적인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할 수 있는 달입니다. 이제 1년 남짓이 남았어요. 1년 남짓이 남았는데 지금 온 나라는 대통령을 하야하라 퇴진하라로 시끌시끌합니다. 이 하야하라 퇴진하라는 우리 일반 국민들이 그냥 아무 이해관계 없이 잘못에 대한 징계로 하야하라 퇴진하라는 주장할 수 있어도 뭐 좀 알고 법을 제정하고 운영하고 국가를 운영하고 국가 민족을 위하는 국회의원은 그따구 소리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야라는 그런 허무맹랑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구체적이고 절차적이고 아주 실현 가능한 얘기를 해야지 국민들이 할 수 있는 하야나 퇴진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실현 가능한 얘기를 해야 되고 정치인은 하야하라는 자격을 하야하라고 외칠 자격도 없습니다. 최순실이 그간 40년 동안 그 박 대통령 직원에 있었는데 알고도 말 안 하는 사람 많잖아요. 어쩌면 방관자고 공범으로 봐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법률적인 검토를 해봐야겠지만은 좌우간 정치인들은 하야 퇴진 외칠 자격이 없다. 지금 유튜브나 신문, 방송, 언론 각종 이런 걸 보시면은 박근혜 후보 대통령 되기 이전에 벌써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최씨 정권이 뭐 할 거라는 그런 내용들 난 알고 있었다. 별의 말이 다 나옵니다. 다 알고 지금 안 하고 있었어요.
지난 경선 때 알고 있었다는 사람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알지요? 예. 다 알고 있으면서도 내용, 그거 최순실이 했는 거 다 알게 되면은, 다 까발리게 되면은 밥도 못 먹을 것이다. 뭐, 구역질 나서 밥도 못 먹겠다. 이런 얘기겠지요. 이것을 알고도 해결의 방법을 찾지 못하고 지금에 와서 뭐 아주 대단한 정보 갖고 있는 양 득이만만 해가지고 국민 앞에 펌뻑 잡을 게 아니라 비겁하고 창피한 줄 아세요. 알고 있었는데 내가 내 뭐가지 내 명함 다칠까봐 까발리지 못한 겁쟁이라고 말해야지. 에이, 이런 처절한 얘기 이건 여기서 끊어버리고 다른 얘기로 또 국민을 전환합시다. 제가 예상하건대 박근혜 대통령은 자진 사퇴나 하야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 요즘 세월호 이후에 유행하는 말이 골든타임. 골든타임.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 자진 사퇴의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갔다고 봅니다. 하야의 골든타임은 첫 번째, 90초 녹화 첫 사과 담화 발표할 때라고 보였는데, 그때는 이미 한참 지났어요. 지나도 한참 지났어요. 어제부터 반격 시작했지 않습니까? 인사도 하고, 한일 회담도 뭐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고, 싸움을 해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무작정 K2, UFC 뽑아가려요. 맞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그러면 개고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최선의 방안은 최선의 공격이다. 아침인 것 같아요. 어제부터 벌써 반격이 시작된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정치의 우위를 누리고 있는 최대 주주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인데 더불어민주당 대표 행색이 요새 지금 말이 아닙니다. 민주당 대표를 빗대서 하는 말이 최순실이를 빗대는 사람이 아니나, 새누리당 연맥인 최순실이나 민주당 최순실이나 꼭두각시는 맥이 통한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잘못 보고 있다고요? 그럼 또 정정하죠. 대통령 하고 싶은 사람이 하야를 이야기하고 퇴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통령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이미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으면서 이 립 서비스, 입술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번에 11월 12일 날 100만 국민의 목소리가 야권의 지지 목소리로 착각하면은 야권은 또 망한다. 오판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제까지의 목소리는 여야가를 막론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자잘못에 대해서 하야 퇴진이었지만은 국민들은 대통령이 이 지경으로 이르렀으나 그나마 대안으로 민주당을 믿어보려고 했는데 내놓는 안도 하나도 없고 하야만 주장하고 있는데 그걸 뭘 믿을 게 있나. 믿을 구석이 없다. 그런데 뭐가 되는가 싶은 뉴스가 한번 있었지요. 추미애 대표, 박근혜 대통령과 담화하고 막 신문도 나고 그 방송에도 속보로 뜨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온 국민들은 기대를 했어요. 얘 좀 뭔가 되는가 했더니 밤새 샥 바뀌어. 그래 놓고는 추미애 대표를 나무래기를 정말 허당을 막말을 막 퍼부어제끼고 퍼붓는 이유가 뭔가니까네. 니 누구하고 상의했노? 대표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누구하고 상의해야 된대. 상해가 됐느니 안 됐느니
민주당 안에 최순실한테 최순실격인 그런 상전이 있었는 모양이야. 허락을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민주당이 하야 퇴진하라고 말로만 그렇게 떠들어지겠지. 내부적으로 합의된 것도 야당이 몇 개 정도 있겠습니까?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야당은 한 30개 안 되겠습니까? 한 30개 되지만 그래도 움직이는 당이 너댓 개 되니까네. 그 너댓 개 되는 당에 대한 합의는 둘째 쳐놓고 민주당에 대한 단일화된 합의안도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참 내가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다고요? 저는 공부 다 하겠습니다. 그런 합의된 안 하나 없이 하야 퇴진만 맹목적으로 하라면은 국민이 믿을 것 같아요. 화살이 야권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지금 한국 정치의 현 주소고, 믿고 싶어 하고 있는 국민들이 믿고 싶어 하고 있는 최대 주지의 민주당의 상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자진 사퇴는 기대하지 않는 게 맞다는 생각은 문재인 후보의 조금 전 1월달까지의 행적을 보면은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원래 1월달에 문재인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직에서 사퇴할 때 민주당 내에서 사퇴 압력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극렬하게 진짜 피탈나게 싸웠잖아요. 그 기간은 또 얼마나 길었습니까? 그 원인은 선거 참패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많이 참패했더라고. 그런데도 기어코 안 내려왔어. 그 당시에 문재인 대표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저렇게까지 당대표 하려고 그 당대표의 목을 매야 되나. 이게 참 문재인 대표가 안쓰럽기까지 했어요. 문재인 대표. 그때 왜 그렇게 안 내려왔어요? 한번 대답해 보시죠. 제가 속마음의 소리는 기대하지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건선이라도 립서비스라도 한번 대답해 보시죠. 결국은 멀쩡한 민주당 두 조각이 났지 않습니까? 분당됐잖아요. 저는 지금 그때의 문재인 대표를 욕하거나 폄훼하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동네 반장이나 통장이나 한 당의 당대표나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본인 스스로 내려오지 않으면은 그 자리를 비우기는 힘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의 새누리당이나 그때의 민주당이나 그때 버티기 하다가 국민의당 출산시켰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 당이 저쪽에 30몇 명의 국회의원을 갖고 있습니다만 크고 작은 대소의 차이지 문재인 대표는 본인이 경험한 그런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문재인 당신 한마디에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움직이려고 생각하는 건 바보 같은 생각 맞죠? 안 내려올 줄 알면서 공포타만 쏘는 거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일개 당권의 유혹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저 사람이 대권을 잡았을 때는 어떻게 할까? 지금 국민들은 버티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도 욕하고 있지만 과거 전사 문재인은 고쪼매한 당에서 내려오는 것조차도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그 경중을 지금 따지고 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어찌 보면은 뭐 정치적으로는 큰 조직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있는 그 하나의 구성을 따졌을 때는 작은 겁니다. 예. 정치당도 여러 개 있지만은 우리 국가 전체의 구성으로는 아주 일부분이에요. 그런 일부분의 수장에서 내려오는 것도 그렇게 있는데 일국의 대통령이 내려온다는 게 그렇게 쉽다고 보시면 안 되지. 그래서 저희 영주방송은 헌법적 절차를 따르라고 하는 게 제 일관된 주장입니다. 대한민국 안에는 당이 여러 개 있어요. 그 당 중 하나는 있었다, 생기고 생겼다, 없어지고 할 수 있지만은 지금 한 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대통령의 자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적어도 대통령 될 사람쯤 된다면은 자신의 유불리를 떠나가지고 국격을 생각할 줄 알합니다. 엄연히 헌법이 존재하고 있는데 헌법을 무시하고 무조건 내려오라 소리 한번 걸어갔으면 됐지. 뭐 그걸 가지고 자꾸 끌어내려오려고 그래요. 안 되면은 안 내려오는갑다. 그러면은 법대로 하겠습니다. 법대로 하라. 그게지요.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 타임을 놓친 것 중에 한 가지를 지적하게 되면은 90초 녹화 첫 담화를 할 적에 야권 대표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합의된 안 하나를 가지고 딱 싸워지고 맞짱을 떴더라면은 5대5 상황에서 그때는 국민 여론이 지금도 여론이 높습니다만은 여론이 높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되는 이유는 야권에 존재하고 있는 당 대표들이 진짜 대표인지 가짜 대표인지 대표성이 첫째로 없습니다.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은 뒤에 쭉 치고 앉아가지고 옹알이 하는 그런 사람들에 친하지 않고 계산기만 들고 앉아가지고 이거 계산만 지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합의된 안이 없어서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합의된 안을 가지고 왔어요.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자기 계산만 되고 있다는 거. 지난 11월 12일 강화문 함성이 야권 지지의 함성이라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민심은 지금 똑똑합니다. 지금 아직도 대안 없이 어리버리한 저런 사람, 전에는 그래 안 봤는데 요번에 보니까 완전히 맹타이네. 전에 어리버리한 사람 우리나라 대통령이 돼가지고 우리를 행복하게 즐겁게 잘 살게 해줄 수 있을까? 지금 저울질하고 있어요.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그렇게 되면은 누가 선택받을까요? 잘해야 됩니다. 지금의 처신 중요합니다. 예, 지금 대통령의 입장이 자기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점잖게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여론은 정치권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정치권들이 지금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여당은 자중질환에 빠져가지고 저 모양이고, 야권은 뭐 네 아니 내 아니 뭐 서로 안 내놓고 아직도 합의도 이다라고. 지금 여론은 정치권으로 움직일 겁니다. 정치하는 놈잡자, 놈 그러면 또 여기라고 이렇게 하고, 놈자들이 믿을 사람 하나 없다. 믿을 놈자 하나 없다. 한국 정치인 사퇴하라. 재선 이상 국회의원 모두 사퇴하라. 이런 구호도 들어볼 수 있을 날이 오면 안 되겠죠? 오면 안 되겠죠? 하세요, 좀. 공부도 좀 하고 노력도 좀 하세요. 내가 너무 심한 비약이었습니까? 비약이 아닙니다. 술을 한잔 하시면 모르지만 술을 한잔 할 줄 안다 그러면 술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그보다 더 한 소리 나와요. 그냥 육두문자로 시작해서 육두문자로 끝납니다. 요즘은 술맛도 괜찮아요. 안주거리도 많고. 좀 낫다 하는 사람들은 자기 계산만 할 줄 알았지 국익을 생각하는 정치인은 앞으로 국민들도 현명하기 때문에 퇴출시켜 주리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사람 나왔으면 좋겠어요. 친하는 국민 여러분, 잘해보려고 했던 그 박근혜 대통령의 뜻과는 달리 이 대한민국의 국정이 한 민간인의 지인으로부터 농락당했습니다. 대통령은 2차례 대국민 사과 단말을 하였습니다만 국민들의 분노는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사과 단말은 본인도 자잘못인 줄 알았을 것이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이니 국민 여러분, 우리 믿어줍시다. 그리고 대통령의 진퇴의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격의 문제입니다. 대통령의 진퇴는 헌법에 따라야 합니다. 자진사퇴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니까 국민이 대통령을 선택하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검증기간이 너무 적어서 졸속이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러면은 탄핵으로 가야 되는데 탄핵으로 가나 내년 12월 정상적인 대통령을 선거를 하나 일정은 비슷하게 소요됩니다.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임기를 보장해 주면서 빨리 국무총리를 세워서 국무총리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이양하고 박근혜 대통령 업무를 대폭 축소하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정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노력을 이끌어냅시다. 제가 이 제안을 드린다면 박 대통령도 어느 정도 수긍할 것이 아닙니까? 이런 정도로 여유 있는 말씀을 하실 그 점잖은 지도자 없습니까? 새누리당에도 지금 말씀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새누리당의 국회의원들 지금 혹시나 불똥이 안 튈까, 똥 안 묻을까, 이런 거 이렇게 톡톡 털고 그랬는데 이미 다 묻을 거 묻었습니다. 예? 묻고 옆에 오면은 냄새 날 거 다 납니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니까네 어디 갔다가 또 들어도 못하게 하고 하대요. 피켓 들고 시위하고 왜 왔느냐고. 그래 해가지고는 지금 그런 처신으로는 정말 큰 꿈을 이루기라는 어렵습니다. 어차피 한 정부가 서르면은 집권 여당이 있으면은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한 몸입니다. 한 몸이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그런 거라야지 끊어내고 김영삼 대통령 탈당시키고 대통령 실패했고 노무현 대통령 탈당시키고 대통령 실패했고 두 번의 선례가 있습니다.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 당선되게 하기는 힘들어도 그 다음 또 역할이 있던 거 알고 계시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묻을까봐 걱정하시는 거 그래가지고 조금 자세를 조금 틀어 앉아 볼라 하는 거 그거 이미 다 먹고
냄새 배일 거 다 배했습니다. 알아서 처신하세요. 지금 새누리당은 간판 바꾸어 달기, 옆으로 약간 빽 돌아 앉기, 그게 문제가 아니고 환골탈퇴. 말이 어려우면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든지 네이버에 환골탈퇴 검색을 해보세요. 환골탈퇴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환골탈퇴를 어떻게 하면 되는가? 잠깐 자세만 틀어가지고 되는가? 이름만 장명소에 가지고 이름만 바꿔가지고 되는가? 한번 알아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누굽니까? 한나라당이 차떼기 정당으로 거의 다 숨 끊어진 정당을 일가시해줘가지고 그 부흥 위에서 여러분들 배치 달고 승승장구했던 그런 당 아닙니까? 선거의 여왕 시절에 뭐 정말로 그거는 뭐 어떤 교주처럼 나 좀 도와주십시오 박근혜 후보님 대표님 하던 사람들, 도움 받은 사람들 받았잖아요. 국민들은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하고 인연 끊는다고 끊어집니까? 끊어진다 그러면은 싸가지로밖에 안 보여요. 그 혜택, 그 지원 유세 못 받았다 그러면은 본인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 본인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보십시오. 지금 죄인같이 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도 살부치가 있을 겁니다. 살부치가. 고슴도치도 살친구가 있다고. 5%의 지지율, 정말로 까무레칠 정도로 놀랄 만한 5%의 지지율에서 요즘 보니까 9.9%, 10%대의 이런 지지율로 올라와 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살부치 친구가 있고 보수가 일어나고 있고 연령대가 높은 분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박 대통령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들 지지층 사이에서 저놈은 참 싸가지 없다 이런 말을 들어가지고는 앞으로 대권 가도에도 좋을 영향은 없겠죠. 생각하십시오. 한 집에 부부연으로 같이 살다고 살림이 어렵고 네가 조금 나보다 조금 모질린다 이래가지고 이혼하고 내가 좀 단 거는 먹고 쓴 거는 뱉어버리고 아이고 국회 연설하러 가니까 갔을 때 아이고 악수 뭐 했다고 빙 돌아와가지고 악수 쳐 아이고 국민들은 다 기억하고 있다. 박근혜가 아니라고요? 참뭘 모르고 있네. 그런 참모들을 데리고 대선 치르겠다고? 다 떨쳐버리고 지금의 제가 아이템 하나 드릴 테니까 받아보시고 쓸만하면 쓰십시오. 다른 사람 취해가기 전에 박근혜 호위무사가 됐어요. 이제까지 호위무사 했고 앞으로도 호위무사 해야지. 거기에 괴를 달리 한다 그래가지고 나을 게 있을 줄 압니까? 그것도 먼저 쌓는 게 아이템 하나 얻어가지고 가는 거지. 그것도 나중에 가면은 값이 없어요. 야권에게 권합니다. 야권은 지금 조기 대선, 뭐라 탄핵, 다 이거 하면 좋지만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시간적인 여유가. 1년 한 2, 3개월 남았는 거 가지고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자진 사퇴를 예견하고 있는 정치인은 정치 초보 수준이거나 아니면은 능구렁이로서 지 계산대로 되고 국민 무롱하는 거예요. 자진사퇴,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사퇴 안 한다는 거는 벌써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자진사퇴 해라. 공당에 좀 저쪽에 야권 대표, 당 대표 내려오는데도 선거 몇 번 실패하고
당이 갈라질 정도가 돼도 안 내려왔어요. 근데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겠습니까? 내려오겠어요? 국가 간에 투자하신 분이니까 충분히 그래 하시겠어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치적으로 남아있는 일정은 검찰 특검, 검찰 조사가 끝나고 나면 특검이 있어야 되고, 국회 국정조사 있어야 되고, 또, 저기 안 내려오니까 내려 안 출라 그러면은, 또 탐행해야 돼. 저기 국정조사나 이런, 저기 검찰 조사에 따라가지고 특검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기 탄핵해야 되지 않습니까? 탄핵해야 된다 그러면은, 혼자 앉아가지고, 깨알 박듯이 지 혼자 일정을 이렇게 짜면은, 일사천리로 짜면은, 한 3, 4개월, 좀 여분이 생길란지 모르지만은, 이미 상대는 내려가지 않겠다고 딱 버팀 자세에 들어갔는데, 응? 그게 일정대로 가겠어요? 그게 책상에서 내가 놓는 계산기 숫자대로 나가겠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내년 12월 정상적인 헌법이 정하는 선거일 것이 간다 이 말입니다. 가는데 괜히 국민 선동하지 마시라 이 말씀입니다. 이미 하마 날짜는 정해졌고 일정은 빠듯한데 서로 좋게 갔으면은 그 사이에 있는 국민은 안심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더불어민주당을 편들고 새누리당을 편들고 박근혜 대통령을 편들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국가 안정상 지금 딱 정해진 일정상 그렇게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을 자꾸 선동해서 하야하라 대진하라 그런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국민 여러분 안심하시고 생업에 종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지도자가 나와야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제도권과 비제도권. 제도권인 사람이 누굽니까? 배치단 사람 아니에요? 배치단 사람이 왜 비제도권의 행사를 해요? 비제도권 있는 사람들, 우리 국민들은 나가서 아직 분이 덜 풀렸으니까 하야하라 대진하라 얘기할 수 있지만은 제도권에서 얼빵하게 지키만 보고 있다가 알았던 사람 많잖아요. 못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는 그거 같이 즐기겠다고 민심 듣겠다고 아직도 몰라서 그 민심들로 기나가고 있어? 제도권에 있는지 비제도권인지 구분도 못해요. 정치권은 야합하지 말고 머리가 모자라면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은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그 일정상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정치, 그런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앞으로 정치권이 크게 질타받을 것입니다. 질타받을 그런 걸목이 지금 하나 나오고 있는 게 부산 해운대에 커다란 럭비공이 지금 공중 높이 떠 있어요. 그 공중 높이 떠 있는 그 럭비공이 어디로 튀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정치권이 또 박근혜 대통령만큼이나 지금 질타받아요. 그때는 200만 군중이 광화문 광장에서 정치인들은 물러가라. 이선희상 국회의원 전원사퇴하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없다고 생각해요? 없으면 천만다행이지. 그러니까 일정상으로 보나 여야 대립 상태로 보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은 분명히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임기 보장할 테니 이러 하자고 조목조목 실현 가능하고 누구나 봐서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점잖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제19대 대통령의 뽑힐 승산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내년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될 승산이 크다. 영주방송은
영주 시민 여러분들의 여론을 대변하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방송입니다. 영주방송이 오늘 또 현 시국에 대해서 만평과 비평을 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